자, 기출문제풀이 전산회계 2급 제 111회입니다. 이번에 아마 시험들 잘 보셨나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처음 보는 10년 동안 이런 문제는 처음인데 하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번부터. 다음 중 복식 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 자, 우선 문제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복식 부기 들어봤죠? 앞에 이론 강의에서. 단식 부기, 복식 부기. 자, 뭐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 우리 엄마들이 가계부를 작성하죠. 단식 부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안 적고 돈 나간 거 얼마, 요것만 기록하죠. 그 다음에 영세한, 포차 같은 영세한 식당들, 이런 데는 단식 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복식 부기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다고 이 단식 부기 하는데 장부 한번 봅시다 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자, 복식 부기는 우리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데 할 때 보면 2대2로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복식 부기. 자, 현금, 가계부처럼 현금 나가는 거 외에도 왜 돈이 나갔는지 원인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으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그걸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 재무상태표라는 장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합계액이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차 평균 원리라고 그럽니다. 또 거래 하나하나는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금액이 틀리면, 여러분 지금 시험 볼 때 K레 프로그램 금액이 안 맞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복식 부기가 뭔지는 알았죠? 자, 잘못된 거.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아까 장부 보여줬죠? 맞고요. 대차 평균 원리.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돼야 된다. 자, 맞고요. 모든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기록하여 양쪽으로 기록해서 원인과 결과를 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자, 같은 말들입니다. 재산 등이 증가한 변화에 대해 개별 항목이 변동만 기록한다.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엄마가 돈, 아빠 월급 받아온 거, 지출한 거, 잔액 얼마.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빵꾸 나는데 용돈 달라고 또 주책 없이 이야기해도 한 대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다음이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제가 밑에 사진을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이 문제 성격을 잘 봐야 돼요. 재화의 생산 용역이 제공 어쩌고 저쩌고 막 넘어가다가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 그 다음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형체가 있다.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크게 나누죠.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자산. 1년을 초과한다.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거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컴퓨터 같은 거 다 유형자산이죠. 자, 이 자산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일단 정답은 나왔죠. 사채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 사채하면 안 좋은 인식이 있죠. 조폭들 신체 포기각서 뭐 나오는데 요거 부채입니다. 돈 빌릴 때 채권 발행한 거. 보험 차익 수익이고요. 퇴직급여 직원들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죠. 자, 요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1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3번 문제.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뭐뭐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자, 그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현금은 만기가 없어요. 왜? 현금이니까 아무 때나 써도 되잖아요. 문제는 현금성 자산이죠. 자, 앞에 이론 교재 132페이지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현금성 자산은 지금 현재는 현금이 아니지만 조만간 현금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큰 비용 없이 어쩌고저쩌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금융상품 종류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적금 탄다는 말 있죠? 친구들한테 이거 자랑했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3개월 안 남은 거.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3개월.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 가지고 환매채. 이것도 일종의 채권입니다. 자, 기준이 뭐예요? 핵심은 3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애매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기업회계 기준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국가에는 법이 있죠. 헌법, 형법, 민법. 자,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복식부기를 한다면 복식부기의 작성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복식부기 또는 복식회계라고 그럽니다. 자, 왜 이걸 만들어 놓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가게 되면 장부를 자기네만 알아먹게 써놓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성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복식회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리회계, 물론 비영리회계, 학교, 법인 이런 데도 복식부기로 하긴 합니다만은 자, 영리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복식부기를 적용해라. 그리고 재무회계, 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공장에서는 원가회계, 국세청은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단식회계는 이건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적용 안 받아요. 엄마가 무슨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가계부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난해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고자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 가져와라 할 때 창고에 있는 물건, 재고자산.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자산의 그 이름을 뺏기냐? 팔았을 때.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이 하나당 100원짜리야. 판매는 120원에 팔았어요. 그럼 120원은 매출액. 요 재고자산은 100원이 되겠죠. 원가. 그러면 이익은 20원. 자,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면 이게 팔릴 때 원가로 바뀐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팔리기 전에는 자산, 팔리고 나면 원가,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은 재고자산이다. 이걸 아까 설명드린 거 맞죠?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택배로 발송해 주게 되면 수수료들 들죠? 요거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한다. 맞죠?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생각해 봐요. 재고자산은 언제까지 그 자산의 효력이 있다? 판매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매입한 시점에 비용으로 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 틀린 것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여기 특이한 단어.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럼 개별법이 뭐냐? 여러분 동네 슈퍼나 마트에 가보면 우유. 자, 유효기한 얼마 안 남은 것 앞으로 빼내죠. 안쪽에 보면 유효기한 좀 남은 거.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그 다음에 반대로 후입선출법이 있고요. 평균법이 있고 그 다음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법은 뭐냐? 골동품 아니면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 하나하나마다 장부를 만들어서 따로 상품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개별법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까 뭐 간장, 된장 이런 와인 공장 같은 데는 뭐예요? 다 섞어버리죠. 그런 건 평균법을 쓰고 자, 그래서 이 개별법은 제품 하나하나마다 관리해서 원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 기말재고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하나씩 관리하니까 가장 정확하고 쉽겠죠.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품마다 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6번. 자, 요거는 쉬운 문제인데 아차하면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다음이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이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 금전을 수취하였으라 제가 노란색 해놨죠. 그 다음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여러분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누군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 근데 거래처에서 보낸 외상값이었는데 거래처 직원이 실수로 회사 이름을 적은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입금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회사 거래처 직원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거 장부는 마감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임시로 사용한다 그랬죠. 임시. 우리가 가정하다, 가령할 때 쓰는 임시 가짜. 그 다음 받았죠? 그러면 뭐예요? 가수, 돈을. 가수금이라고 했다가 결산 시 12월 31일까지 이거 원인을 찾아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수금.
반대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다음 영업 활동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그러면 돈은 누가 낼까요? 우리가 내야죠. 접대한 겁니다.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거. 자, 이를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에 기재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이거 분개하면, 자, 차변, 대변,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나 자산 감소, 대변이죠. 현금, 금액, 여기 뭐 22,000원. 자, 차변은 뭐라고 적을 거냐, 이 말입니다. 접대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접대비 22,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죠. 자, 요거 코드 번호 813번입니다. 제 생일하고 똑같아요. 요거, 자, 접대비 2번. 여기 있죠. 차변 계정 과목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8번 문제. 자, 재고자산 또 나왔습니다. 이번 출제위원들은 재고자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중 평가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자, 요건 전산회계 1급에서 종종 나오던 문제였는데 이번 2급에 출제가 됐네요. 요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손익계산서 순서인데 이거 암기하면 좋고 암기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시험 볼 때, 이런 시험 볼 때 실기 프로그램도 거의 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손익계산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요 순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 컨닝 아닙니다.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이거에 대한 원가가 있겠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을 제가 1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순매입액 뭐 70원이다. 70원에서 사왔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20원이다. 자, 그럼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기말상품 재고액 빼죠. 그럼 두 개 더하고 80원에 20원 빼면 60원 나옵니다. 원가가 60원, 판매액이 100원, 그럼 빼면 매출총이익은 40원이 나오겠죠. 자, 이게 원래 기준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몇 번 문제냐? 8번. 자, 1번.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또 증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20원이 아니고, 자, 1번 30원일 때, 그 다음 2번 반대로 적을 때 10원일 때, 요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0원 많아졌어. 증가했어. 요게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이거 많이 10원 더 빼버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0원에서 보면 50원. 여러분 잘 감시해요. 난 더하기 빼기 잘 못해요. 50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돼? 예, 50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감소. 아까 60원이었다가 50원 됐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증가.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3번이죠.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도 증가한다. 매출 원가는 10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4번은 아웃. 자, 이번엔 반대로 3번.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도 증가한다. 매출원가 이거 감소고. 자,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요거 증가하면 매출총이익은 이건 올랐죠. 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은 일단 맞고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1, 2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그러면 20원이 아니고 10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죠. 80원 빼면 얘는 얼마? 예, 70원이 되죠. 증가합니다. 80원에 10원. 네, 70원. 그러면 100원에서 원가 70원 빼면 얘는 얼마가 돼요, 이번에는? 예, 30원. 맞나? 80원에서 10원 빼면 70원. 70원에서 30원. 자, 매출 총이익은 줄어들고 매출 원가는 올라갑니다. 기말재고자산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1번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한다는데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그럼 1번도 아웃. 자, 2번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이렇게 감소하면 매출총이익도 줄어듭니다. 근데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것도 아웃.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감소했을 때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맞는 거는 4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참조하라는 거. 자, 9번은 좀 쉬운 문제죠.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암기하면 좋은데 근데 암기가 안 됐다. 그럼 요령을 익혀드릴게요. 그 K리그 프로그램에서 개정 과목 및 정의 등록 메뉴 클릭해서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입니다. 세금과 공과 보험료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보험료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판매비와 관리비고 이거는 나머지들은 영업과 무관한 비용들이에요. 영업의 비용, 기부금. 그다음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거 뭐예요? 자산. 미지급은 부채. 선급자 들어가면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령만 있으면 뭐 쉽게 풀리는 문제고 요것도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중 아래 이 잔액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잔액 시산표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4개가 있고요. 자, 요거를 문제를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눈여겨봐야 될 거. 현금, 건물, 요거 두 개는 자산입니다. 자, 여기 자산. 그러면 72만 원. 외상미금은 부채죠? 요거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 자본금은 자본.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예, 수익. 급여는 이쪽에 있죠? 예,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기말 자본금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말 자본금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럼 자본을 구하려면 여기에 넘어가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그러면 기말 자산 92만 원 마이너스 기말 부채 9만 원 빼면은 요게 기말 자본입니다. 그러면 92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네. 83만 원. 기말 자본은. 근데 여기는 82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단기 기말 자본금은 82만 원이다. 요걸 가지고 보기 1번이 나왔는데 요 82만 원은요. 요거는 기초 자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말 자산, 기말 비용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요거는 시산표는 기초 자본 놓고 여기에 나중에 단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게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기초 자본이다. 기말이 아니다. 기말은 아까 자산에서 기말 부채 요거 빼면 83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1번 아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가 보면 유동자산 총 합계액은 90만 원이다. 요 자산이 두 개 있는데 요거는 비유동자산. 아까 건물 사진 보였죠? 유형자산. 요거는 유동자산. 다시 말해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유동자산은 요 하나. 22만 원. 근데 보기는 9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틀린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 원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나간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 수익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없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급여 하나 있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급여 5만 원. 근데 보기는 13만 원 돼 있죠? 예, 틀렸고요.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자, 총 수익 6만 원 마이너스 비용 5만 원 빼면 만 원. 단기 순이익 만 원입니다. 또 아니면 기말 자본금 마이너스 기초 자본. 1월 1일 날 82만 원 가지고 장사 시작해서 딱 보니까 기말에 83만 원 됐더라. 만 원 벌었다. 자, 요거는 재산법으로, 요거는 수익법으로, 손익법으로 계산했을 때 만 원, 단기 순이익 만 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보기로 돌아가서 보면 자, 요거 뜰렸죠. 아까 83만 원. 요것도 뜰렸고 유동자산 22만 원이었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하나뿐이었습니다. 뜰렸고 단기 순이익 만 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요거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관련해 자산이 증가 그리고 자산이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옳은 것. 영업용 차량을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그럼 돈 나갔고 자동차 들어왔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요. 돈 나간 거 자산 감소는 대변이죠.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분개를 해주죠. 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 했으니까 정답 1번은 나왔고요. 자, 2번 사무실 월세 100만 원 임차료로 적어야죠.
현금 나갔어. 그러면 아까처럼 현금 자산감소 똑같고요. 차변에는 임차료라는 비용 발생. 3번 정기예금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란 자산 증가 차변 맞고요. 이자는 이자 비용이 이자를 받은 거죠. 이자를 받았으니까 수익이죠. 이자 수익. 예. 대변에 그렇게 기록하고요. 상품을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럼 상품이란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대변에 부채의 증가.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 1번뿐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이것도 난이도는 쉬운 겁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은 서울 상사의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자,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뭐 좀 있는데 자, 요거 앞에 이론 강의할 때 교재 204페이지에 요거 있었죠? 건물을 한 층 올려.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해. 이거면 이 건물을 팔 때 돈 더 받겠죠. 요런 거를 자본적 지출해서 자산 증가로 보고요. 유리창 깨져서 태풍에 이건 수선비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수익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 자, 이 외에 뭐 아파트 보면 저 페인트 칠하는 도색 작업 이런 것들 현상 유지.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 사회에서 쓰는 말로는 수명이라고 그럽니다. 수명을 늘리는 대대적인 수선. 자산 가치 증대하는 거.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거. 자, 비용으로 보는 수익적 지출은 원상 복구. 그다음에 그냥 기존의 형태만 유지하기 위한 수리, 부품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새로운 유리창을 교체했다. 이거 수익적 지출, 수선비. 기계장치 경미한 수준이 부속품이 마모되어 해당 부속품을 교체했다. 이것도 수익적 지출. 상기 건물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죠. 사업장의 벽지가 찢어서 외주업체를 통해 다시 도배했다. 네, 그렇죠. 수선 수익적 지출. 얘가 스파이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은 합격물산이 세금 납부 내역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A와 B 여기 있어요. A와 B 차변 개정 과목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 합격물산 대표자의 소득세를 회사 돈으로 납부했어요. 주식회사는 이거 공급횡령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전산회계 2급은 개인 회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장님이 돈 내놔하면 내놔야죠. 안 그러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장님 돈에서 빼야 되는 인출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합격물산 사옥에 대한 회사 건물 재산세를 납부했어요. 이거는 정당한 회사 비용이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 또는 공과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인출금, 세금과 공과.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큐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합격물산이 단기말 부채계정 잔액이 일부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입 채무는 얼마인가?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 결산 시에 이렇게 보고서 작성할 때 합칠 수 있는 거, 성격이 유사한 거는 묶어서 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평상시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따로따로 기록을 해요. 분계도 그렇게 하다가 결산 시에 총정리 들어가는 보고서에는 요거 두 개를 야 너네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매입 채무라 그럽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 그렇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 뭐예요? 외상 매입금의 반대, 외상 매출금. 지급어음의 반대, 받을어. 그거는 매출 채권. 그럼 답 나왔죠? 매입 채무 얼마? 2만 원, 3만 원, 5만 원. 저는 이것도 간혹 다 틀려요.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다음 이 자료에서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제가 암기는 되도록 줄이는데 최소한의 암기는 해야 된다 그랬죠. 자, 회사에서 장사를 했으면 돈 얼마 벌었는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산법과 손익법. 1월 1일 기초 자본. 장사 1년 끝내고 나니까 기말 자본. 빼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나오겠죠. 자, 다른 방법으로는 요거는 처음과 끝만 보는 거고 요건 과정을 전부 보는 겁니다. 손익법. 1년 동안 총 수익.
매출액. 그 다음에 총 비용, 급여 나가고. 그래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빼면 단기 순손익.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 둘은 결과가 같아야 된다. 왜? 이건 원인과 결과로 보고 이건 과정을 본 거지만 같은 회사니까 결과는 같아야죠. 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지금 얘를 몰라요. X. 총 수익 10만 원, 10만 원, 마이너스. 자, 총 비용이 있을 거예요. 8만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이익이네요. 그래도 적자는 아니네. 2만 원. 2만 원 같아야 돼요. 자, 기말 자본이 2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X는 2만 원. 그러면 자, X 넘어오고 다시 넘어가고 그러면 20만 원에 2만 원 빼면 얼마요? 18만 원이 X 기초 자본이 되겠죠. 발음 이상하다. 18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자, 요거 유튜브 강의 보시는 분들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커버할 시간이 없고요. 여기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치면 질문 답변이 한 50만 개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강의가 쫙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넘어올 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약간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뭐는 없었고, 자, 요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